모더레이터 맡은 작가 이담이라고 합니다. 아마 관객과의 대화를 보통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스르륵 이게 토요일에 많이 나가시는데 오늘 작품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되게 많이 남으셔서 저도 뿌듯한데 저도 저희 안무가와 연출가분께 궁금한 게 되게 많네요. 네, 두 분 조금 좀 숨을 고르셨나요? 우리 두 분 선생님 한 분씩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작품 연출을 맡은 29동의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작품을 만들게 된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김영찬 선생님 또 이렇게 또 직접 출연도 하셔가지고 지금 엄청 땀을 흘리고 계셔서 잠시 또 숨을 고르시는 동안 제가 몇 마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우리 수호 선생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풍경이 오늘 작품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풍경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감각이라는 오늘 제목이 감각의 분모잖아요. 저는 감각이 첫 번째 스테이지 1 작품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첫 번째 감각은 촉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세상을 만날 때 신이 주신 몸의 언어는 감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 오감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 청각이 또 예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술가분들을 만나면 미술하시는 분들은 미감이 뛰어나신 분이 있고 대부분 영감이 뛰어나신 분이 있고 그 오감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오늘 작품은 사실 우리 김영찬 선생님 이제 숨이 좀 골라지셨나요? 네. 오늘 작품은 스테이지 1에서 지금 1시간짜리로 늘어왔잖아요. 이 아르코 댄스 업라이즈가 원래 이제 안무가 육성 성장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아마 1을 했을 때하고 지금 2를 했을 때하고 작품도 많이 달라졌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변화? 이 작품 안에 지금 보니까 출연하신 무용수도 좀 변화했고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어떤 점이 조금 많은 변화를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귀에 쏙쏙 안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예. 그 변화 1년 동안 어떠셨는지 작품 하시면서 작업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달라지셨다고 느끼시나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어쨌든 작년에 쇼케이스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출연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움직임을 찾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청각장애인 친구가 같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정말 장애인 친구와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어쨌든 좋은 선에서 헤어지게 됐고 그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응원을 해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기왕 바꾸는 김에 출연진을 전체를 싹 바꾸자라고 저희 연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바뀌고 싶으셨죠? 저도 빠지고 싶다라는 그게 지금 느껴졌어요. 왜 나는 안 바꿨어? 싹 바뀌면 뭔가가 다시 시작되는 듯한 이제 느낌으로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작품은 또 쇼케이스 때 사실 이 작품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소극장 기준으로 저희가 작품을 서류를 신청했고 구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때 아르코 측에서 대극장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제안 주셔가지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제 감각을 드리려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덕분에 또 다른 고민들로 꽉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덕분에 살이 빠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각이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실 청각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 청각 장애인분과 작업을 하면서 청각이 이제 모티브가 되긴 했는데 오늘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감각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저는 심지어 저 구멍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인가. 몸이 들어가서 반쪽이 안 보여도 그 몸이 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됐고 했는데 작업하시면서 이제 감각의 분모라는 어떤 분모를 찾아가는 작업이었는데 어떤 점들이 가장 스테이지 1하고 비교했을 때 좀 확장시키고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걸 많이 표현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했으니까 저희 연출가님께서 요건 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작년 스테이지 1 때 보면 이렇게 뭐 오브제 같은 경우도 사실 변화했고 돌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청각이 약간 시작점이긴 했는데 지금 올해 작품 보니까 정말 다양한 뭐 시각이 자극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우리 저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에서 미각을 느끼기는 처음이었어요. 그 막 레몬의 신맛이 막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엄청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그 작년하고 다르게 어떤 점을 감각에서 조금 많이 끌어내서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어떻게 보면 감각에서 끌어낸다기보다요. 제가 지난 쇼케이스 작업을 하면서 그때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이렇게 밀착된 관계에서 감각을 굉장히 확대경으로 보듯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청각장애인의 어떤 그 감각이 진동으로 다가와서 거기에 포커싱이 됐다면 저희가 11월에 공연하고 해를 넘기면서 이걸 들여다봤을 때 이것이 1대1의 관계를 넘어서서 확장해서 봐지게 된 거예요. 시각이.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넘어서 존재와 존재,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 그들이 지각하고 인지하기 전에 일어나는 감각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리서치할 때 두 명의 무용수 안에서 리서치 방법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방법을 제안했을 때 꺼내놓는 요소들이 이제 청각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고 이것을 스테이지 1에 했었던 것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확장시켜서 공존의 형태의 감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비롯되다 보니 이 감각이 확장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저 공간에서 그 시각적인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어 제가 이렇게 스테이지 1에서 무용수와 함께 했을 때 미처 옆에 그러니까 존재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 그가 감각하는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구나. 근데 다 보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게 비밀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늘 소수에게만 있었던 감각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어떤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확장된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제 한 번씩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혹시 작년에 스테이지 1 때 오셨던 분도 계세요? 보셨던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봐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작품이나 또 안무가분한테 뭐 연출가분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손짓을 막 하셨어. 아니에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 작품이 아마 조금 추상적인 면이 많아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연출님께서 조금 더 추가를 드리자면 작업 과정에서 가장 좀 많이 시켰었던 부분이 청일 위주의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어떻게든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청일 위주의 작업 방식 아닌가라는 것들을 계속 되새기고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인들은 이걸 봤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 청인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가 그 모형수가 제스처를 하고 있을 때 과연 농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까? 엄청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인들을 설득시키고 청인들을 설득시키고 그걸 어떻게 중간에서 조율해서 무대에서 표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같이 고민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벽면에 부딪히는 장면 같은 것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해서 되게 흥미롭게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 시각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한번 외면한 상태에서 소리로 저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보게 됐었는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 한번 어떤 질문이나 그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농민 입장에서 사실 시각적으로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벽에 여성 무용수가 서서 수어를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네요. 예를 들어 벽에 여성 무용수가 맞닿았을 때 쾅 소리가 나죠. 문소리를 다룰 때도 쾅 소리가 나죠. 그런데 농인의 입장에서는 그 쾅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런 소리가 발현이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이 공연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배웠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끔씩 무슨 공연 대본 같은 거 쓸 때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수어 선생님하고 일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수어 선생님한테 춤추다는 발레에서 보통 그 마임으로 춤추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수어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아닌가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뭐 달리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이것도 달리는 모양. 제가 네. 수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만 얘기하면 저분들은 어떻게 얘기해 줄까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구나 아니면 뭐 이거 단어적인 거구나 그거를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단어로 춤을 추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표현하는 법이 다 다르실 거예요. 네. 조금 죄송하지만 짧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그 감각의 부모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희의 감각의 공통감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저도 이제 이런 모더레이터 진행하면서 좀 남다른 오늘 감동? 다른 인상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 아마 여기 선생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끌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 한 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눈이 맞췄습니다. 뭔가 질문이나 뭐 작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안무가님을 제외하고 다른 남성 무용수분이 여기서 수화를 하는 것 같은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수화가 맞다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움직임을 찾아가는 것에서 어떤 거였죠? 이제 너무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표현법이었는데 그건 사실 수어는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무용수와 같이. 이 부분이 청인들이 봤을 때는 수어를 흉내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왜 그런 걸 표현을 할까라고 고민도 했고요. 농인들이 봤을 때도 역시 비슷하게 농인들 수어를 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움직임에서 나왔던 거죠? 저희가 그 농인분들하고 한 3, 4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같이 움직임을 찾아보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농인분들이 많이 있고 또 청인들도 있는데 간혹 제가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전환 시간 때 양쪽에서 막 떠들어요. 양쪽에서 떠들면 한쪽은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한쪽도 되게 시끄러워요. 농인들도. 근데 이제 모션이 막 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
상대방에도 이제 저를 못 보고 모션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끄러움에 대해서 제가 예,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 무용수랑 이 리서치 과정에서 그 광경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끄러움에 대한 거를 이 상황을 전해주지 않고 시끄러움에 대해서 접근해보자라고 했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짓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흡사 이렇게 농인들이 대화 나누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무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잘못하면 농인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거를 작업의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연구원 분님들과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네 청인들의 삶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제 농민분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이제 고심 끝에 선택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의 그 작은 그 모티브는 시끄러움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농민 그 수어로 막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 이거를. 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같이 함께 많이 지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시끄러움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리하고 다른 거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좀 느꼈었는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우리 김영찬 선생님 여기 요 중간에 보면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닭모가지 얘기도 나오고 개 소리 짓는 것도 나오고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게 좀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주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대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쇼케이스 때 이제 저희와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던 이제 농민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연출가님한테 어느 날 불 꺼진 밤에도 어머니와 아무튼 가족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이 꺼지면 수어를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불이 꺼지면 서로가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이 꺼진 상황에서도 어두운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 감각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끌쩍끌쩍 하고 쓴 내용이 이제 연출가님이 그냥 거기에 생각 없이 혹은 또 생각 있이 많은 생각들을 또 어느 순간 담으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또 찾아오면서 쓰여진 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시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밤에 뭐 개 짖는 소리나 네. 아침이 올 때 닭이 우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 되면서 그게 그 어두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는 어떤 따뜻한 감성의 장면이었구나. 굉장히 좀 코믹하게 봤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또 이렇게 질문 한번 또 관객분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 네. 무대 이 좌석의 배치를 왜 이렇게 마주보게 두셨는지와 처음에 초반부에 조명의 그리드가 좀 낮게 내려왔더라고요. 이 의도가 좀 궁금하고요. 또 뒤에 있는 이제 조형물의 직사각형이 하나는 눕혀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 무대 장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씩 말씀하시죠. 네. 이 작업 준비하는 동안 가장 많이는 함께 하고 있던 농인무용수와의 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소보사라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안학교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완농인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일체 보청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어로만 생활하시는 그리고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인과 농인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님 이렇게 연구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나는 분마다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도 저희 농림무용수랑 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이야기의 아주 깊은 곳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도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소수로서 겪어야 되는 많은 벽과 두려움, 본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했을 때 제 안에는 그게 이렇게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벽이라든가 불안정한 요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런 뭐 장치인 돌, 우물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저기 제3의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벽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어느 한 공간에 숨고 싶은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벽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벽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요소를 여기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높낮이가 다른 거는 그냥 미적 감각 아주 큰 뜻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김영찬 선생님한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들어올 때 뭐 미세한 소리를 이렇게 깔아놔서 굉장히 젊고 건강한 어린 귀로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들었다고 제가 엄청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뭔가 막 이렇게 주파수를 잡는 것 같은 이게 뭐 기차 화통 잡는 것 같은 소리도 있고 되게 주파수가 막 이렇게 미세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넣으신 건지. 일단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공통된 감각을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레몬을 먹었을 때도 레몬은 어떤 맛인지 알 거예요. 제가 씹기 전에 사람들은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돌을 떨어뜨렸을 때 물이 올라오면 그 물의 느낌도 다 아실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시작할 때 진동이 느껴지는 것도 청인과 농인 사이에서 공통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주파수? 음악 감독님 그걸 랩에 주파수입니까? 삐 하는 게 이름이? 소리인데 그러니까 용어가 갑자기 무슨 전문 생각이 안 용어가 나서요. 있나요? 그 네. 삐익하는 소리가? 아니요, 주파수는 소리의 높낮인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음역계에서의 그 주파수의 경계선이 점점 낮아져서요. 뭐 예를 들어서 20대한테는 들리는 아주 머리를 찌르는 듯한 소리가 뭐 40대한테는 안 들리고 40대 때까지 들리는 소리가 60대에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인들이 다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각의 경계선도 다 조금씩 다르고 여기 앉아있는 관객도 어떤 분은 그 삐 소리를 20개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들은 사람, 3개밖에 못 들은 사람, 30개 들은 사람이 다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공연 중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계선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착안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작품에 대한 의미로 약간 관객들에게 다양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레이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들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청각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간헐적으로 가끔씩 들렸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렸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다양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쇼케이스 때 한번 시도를 해봤고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 공연 때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번에 딱 들어오면서 계속 소리를 잡아보려고 아직 내 귀는 어리다 이렇게 막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간헐적으로 들렸고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시각
하기 또 나이 드니까 시각도 좀 낮아지고 뭐 청각도 당연히 더 이제 낮아지겠죠.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없었던 어릴 때는 없었던 어떤 공감의 감각 이런 거는 훨씬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그런 어릴 때 전에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음향 감독님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내용이 풍성했었는데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 중에 그 관객분들 중에 한 2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질문과 의견을 받고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신 건가요? 뒤에 계신 아닌가요? 아니신가요? 손 들어 그냥 이왕이면 말씀 한번 어때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언어를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한 5년 전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마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보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혹시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네 질문,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잘 봤고요. 저는 수업 등록사입니다. 근데 극 자체가 혹시 그 농민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농민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이 작품 시작 자체가 농인과 저희가 한 6, 7년을 같이 생활하고 같이 연습하고 춤추고 밥도 먹고 하면서 그런 경험에서 이게 도출됐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시작됐던 게 이제 저희 농인 친구가 여기 인공와우 부분에 이제 약간의 불편함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빼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후유증이 남았던 거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후유증이 계속 자극이 오고 있는데 이제 춤을 출 때도 이제 그게 자극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연출님께서 그럼 그 자극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해서 이 작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사실 시작됐고 다양한 것들이 조금 찾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농인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또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업이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어떻게 같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갔던 작업이기 때문에 농인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이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두 분 그러면 아르코 댄스 업라이즈를 작업하시면서 어떤 감회나 아니면 이 작품을 또 아르코 댄스 업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장하면서 내가 생각한 감각의 공통감은 이거다, 감각의 분모는 이거다, 혹시 뭔가 방향이 보이신 게 있는지 이런 마무리 답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쇼케이스 때도 그렇고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저는 역시나 공통된 감각은 절대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번 공연을 보면서도 느끼신 게 전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품이 흘러가고 있지만 보시는 게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통된 감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공간이라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해도 제가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든지. 그래서 공통된 감각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진짜로 공통된 감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시네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오감을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감각을 더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고 이런 면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지만 아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안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감각의 기관들은 존재하지만 감각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는 없고 느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10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지각되어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 우리의 감각이 결코 공통의 분모를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됐고, 다만 이제 감각은 다르고 경험치도 다르고 지각하는 바도 다르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공존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고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목을 듣고 처음 작업하실 때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분모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히려 작업 끝에 분모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사실 되게 큰 지금 감동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작품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다른 것이 하나로 품어지는 그런 장소이자 어떤 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아르코 댄스 업라이즈가 다음 주에는 스턴트라는 작품으로 또 무대에 올라요. 그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또 이 작품과는 또 다른 색깔이거든요. 그때 한번 또 오셔가지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 시커먼 공연장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